월 연금 85만 원인데 건강보험료 청구서에 18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건 부산 사구에 거주하는 74세 박미영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아껴가며 살아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만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분이 그 고지서 들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연금으로 85만 원 받아서 겨우 생활하는데 보험료로 18만 원씩 나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박 어르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해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8년 동안 과장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정년퇴직한 62세예요. 저 역시 퇴직하고 나서 이 문제를 몸소 체험해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28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었던 일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미 충격적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매년 여름쯤 되면 또다시 인상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식이 시집장가 가서 주민등록을 옮겼더니 갑자기 보험료가 2배로 올랐다. 몇 년 동안 건강하다고 검진 안 받았더니 할인 혜택이 사라졌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복지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을 넘었잖아요. 그런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컴퓨터상으로는 부자가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이 왜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나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미루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약값보다 보험료가 더 부담된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제가 28년 동안 공단에서 일하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은 처음 봐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퇴직하고 나서까지 이런 자리에 나왔을까요? 바로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28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제대로 적용해도 매월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1년에 400만 원 이상 절약하기도 했거든요. 이 모든 방법들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예요.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으로 손해보시는 건 더 이상 봐줄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국가에서 먼저 찾아와서 이런 혜택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아는 사람만 이득 보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보는 불공평한 구조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제때 모르면 매월 수십만 원씩 계속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노후가 한결 여유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공단에서 근무하던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3세 김말자 어르신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신 날이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계시더라고요. 두 손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부들부들 떨면서 들고 계셨어요. 과장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나간다고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인데 보험료가 갑자기 월 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분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드는 걸까요?
바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 숨어있는 세 개의 악랄한 함정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함정은 정말 교묘해요. 바로 주민등록 분리의 함정이에요. 자식이 결혼하거나 독립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부모님들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버려요. 그때부터는 자식 소득은 아무 의미 없어지고 부모님 혼자만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는 거죠. 집 한 채, 연금 수입, 심지어 통장 잔고까지 전부 다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요. 자식 독립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이런 게 과연 상식적인가요? 두 번째 함정은 더 가정스러워요.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한 징벌 조치예요. 예전에는 단순히 권장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처벌수단으로 바뀌었어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보험료 할인해서 아예 빼버려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굳이 병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 마음가짐이 이제는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어요. 건강해서 병원 안 갔더니 더 많은 돈을 내라니 이보다 모순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함정이 진짜 끝판왕이에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공시가격만 해도 8억에서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까지 받으시면 서류상으로는 완전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집을 팔 수도 없고 연금도 생활비로 다 써버리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겉으로는 부자, 실속은 서민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제가 직접 상담해드렸던 대전 유성구 67세 정대규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5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신 후 아들 결혼식을 계기로 주민등록을 분리했어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 고지서를 받아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료가 월 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정 어르신이 가진 건 집 한 채와 국민연금 월 105만 원이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부양가족 제도의 엄청난 맹점이에요.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데 서울에서 집 한 채만 가져도 벌써 그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서 집 한 채 마련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28년 동안 공단에서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쩔 수 없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퇴직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이미 빠져 있어도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매월 수십만 원씩 계속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28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모든 함정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고 어떤 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방법이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라는 점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핵심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62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가장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국가는 절대로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혜택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28년 동안 공단에서 일하면서 정말 속이 터질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정보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바보가 되는 잔혹한 시스템이에요. 우리 나이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나이 들면 나라에서 알아서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꿈 같은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각박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핵심 전략을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겠다고요. 첫 번째 핵심 전략은 건강검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건강 체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돈과 직접 연결되는 필수 생존 전략이에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보험료 할인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든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굳이 병원 갈 이유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건강검진은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는 일거양득의 전략이에요. 2년에 한 번씩만 받으시면 되니까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두 번째 강력한 무기를 공개할게요. 보험료 재산정 신청이에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월 몇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최근에 수입이 줄었거나 실제로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다른 재산이 별로 없다면 이런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험료를 새로 계산해서 줄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숨겨진 보물을 알려드릴게요. 가족통합 산정 제도예요. 자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자녀가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가족 단위로 합쳐서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특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퇴직하신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특급 히든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제도예요. 퇴직한 후 2개월 안에 신청하면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닐 때가 훨씬 저렴하니까 이건 정말 금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해요.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적용해 주지는 않거든요. 다섯 번째 전략은 조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재산 정리 작전이에요.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은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9년 미만이면서 4천만 원 이상 하는 차는 보험료 계산에 완전히 독이 돼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 마지막 카드를 공개할게요. 부양가족 제도 재점검 전략이에요.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소득 계산에서 빼주거든요. 이 기준을 잘 활용하시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최종 비장의 카드예요. 복지제도 총동원 작전이에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시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거든요.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안 해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생기면 즉시 신고하셔야 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할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한 번만 제대로 처리해 놓으면 평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차례가 왔어요. 제가 방금까지 설명해 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광주 서구에 사시는 69세 차순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은 아들과 주민등록 분리 후 건강보험료가 월 18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가족통합 산정을 신청하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 6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1년이면 무려 144만 원을 아끼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극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울산 남구 이병호 어르신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았어요. 그런데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한 후 3년 동안 매월 14만 원씩 절약하고 계세요. 총 504만 원을 아끼신 셈이죠. 504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게 바로 정보의 위력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신청을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방법들은 법으로 보장받는 정당한 권리예요.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는 게 더 손해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절차가 복잡할까봐 걱정하세요. 나이 들어서 이런 복잡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걱정되시는 거죠. 실제로는 대부분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돼요.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혹시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가보세요.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충분해요. 직원들이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답해드릴게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재산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임의계속 가입처럼 기한이 정해진 것도 있으니까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28년 동안 공단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도와드린 경험으로 장담해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단,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들에게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됐잖아요. 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줬고,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보살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찾아서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억울하고 서러울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맞서자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건강검진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보험료 재산정 신청부터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내디디시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꼭 전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나이 되면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잖아요. 정보를 나누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노후 건강관리 비법, 연금 똑똑하게 받는 요령, 각종 복지 혜택 신청 방법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말이에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